은퇴라는 막이 오르면 비로소 삶의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이들이 평생의 업을 내려놓고 연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합니다. 누군가는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바닥까지 긁히고, 누군가는 과거의 무용담을 늘어놓다 사람들의 눈총을 사며, 또 누군가는 자식 부부의 일에 한마디 거들었다가 온 가족이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관심이었고 대화였으며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저들은 차갑게 반응할까?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가시 돋친 말로 들린다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나이가 되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삼켜야 할까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의 길, 강양 인생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은퇴 후 가장 쉽게 실수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참기는 가장 어려운 세 가지 화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입 밖으로 내기는 쉽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무거운 세 가지 실수. 어쩌면 당신도 이미 겪어보았거나 후회했을 그 이야기들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은퇴하고 나면 마치 줄이 풀린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는 직장이라는 팽팽한 줄을 놓고 드디어 숨을 돌리며 늦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텃밭도 가꾸며 느긋한 일상을 즐깁니다. 하지만 직함이라는 옷을 벗어 던진 순간 연줄 끊긴 연처럼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65을 넘겨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하루의 속도는 느려지는데 마음의 파도는 오히려 거세집니다. 흔히들 젊어서는 고생을 두려워하고 늙어서는 처량함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사실 노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식들조차 자기 살기 바빠 부모의 잔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이들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공원에서 내 연금이 얼마네, 우리 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네 하며 돈 자랑을 하는 어르신, 새벽 시장에서 상인 붙잡고 딸내 시댁 흉을 보다가 눈시울을 붉히는 아주머니, 입만 열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시장님한테 표창을 받았네, 부서를 내가 다 먹여 살렸네 하며 옛 영광을 읊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갈수록 공허해집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비교하고,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누군가는 당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당신은 그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노년을 복잡하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화는 입에서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야 말실수를 해도 만회할 기회와 체력이 있지만 늙어서 뱉은 말실수는 수많은 번뇌를 불러오고 수십 년 지켜온 인연마저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우리는 입가에 어떤 비밀을 파수꾼처럼 세워둬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의 경험으로 검증된 절대 말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세 가지 금기. 이것은 가식이나 계산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첫 번째 금기. 돈 이야기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입니다. 박영식 씨는 은퇴 5년 차입니다. 우체국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한 그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함 하나로 안정적인 삶을 일궜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2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젊은 시절부터 알뜰살뜰 모아둔 예금도 2억 원 가까이 되어 이자 수입도 쏠쏠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사는 그는 1층은 살림집으로 쓰고 2층은 비워둔 채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딸이 출가한 뒤 집을 줄여 아파트로 갈까 했지만 평생 살아온 동네가 편하고 보건소도 가까워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새벽 오시면 공원을 걷고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인. 그야말로 평온한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차 한 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공원에 친구들이 모여 손자 자랑을 하다 화제가 요즘 생활비로 넘어갔습니다. 박 씨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평소 짓궂은 친구 최 씨가 툭 건드렸습니다. 야, 영식이 너는 우리 중에 유일하게 공무원 했으니까 연금 빵빵할 거 아냐? 날씨도 선선하고 기분도 좋았던 박 씨는 차를 따르며 씩 웃고 말았습니다. 뭐 별거 있나. 연금이랑 이자 합치면 한 달에 250 정도는 되니까 굶지는 않지. 그 말에 좌중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와, 진짜 알짜네. 나는 아들놈한테 용돈 받아 쓰는데. 역시 공무원이 최고야.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꿈도 못 꿔. 박 씨는 으쓱해졌습니다. 늙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만큼 달콤한 게 또 있을까요? 그는 기분에 취해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젊을 때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덕이지. 은행에 예금도 좀 넣어놔서 든든해. 요즘은 투자 같은 거 안 해. 까먹을까봐. 그저 가벼운 잡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마자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처조카 민호였습니다. 아내의 사촌 동생인 그는 평소 연락도 없던 40대 초반인데 전화를 걸어 대뜸 안부부터 살갑게 묻습니다. 고모부님, 건강하시죠? 날씨 추운데 운동 조심하시고요. 박 씨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민호는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고모부님, 제가 이번에 소자본으로 탕후루랑 커피 푸드트럭 창업을 하려고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인기라 대박날 아이템이거든요. 다 준비했는데 딱 보증금이랑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부족한데? 박 씨가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됩니다. 제가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고요. 3개월 안에 이자 쳐서 갚을게요. 고모부님, 여유 좀 있으신 거 아니까 부탁드려요.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서요. 박 씨는 조카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리 크지 않은 액수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어차피 계속 볼 사이인데 인심 쓰자 싶어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돈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걔 예전에 주차 위반 딱지도 남한테 내달라던 애예요. 3개월, 턱도 없어요. 박 씨는 그래도 친척인데 라며 얼버무렸지만 2달도 안 되어 민호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내리고 잠적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는 자동 메시지만 올 뿐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아랫집 이웃 여자가 아내를 찾아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 동생 딸이 네일숍을 내는데 돈이 좀 부족하대요. 댁내 형편이 넉넉하다던데 조금 융통해 줄 수 없을까 해서 아내가 딱 잘라 거절하고 남편에게 따지자 박 씨는 그제야 병원비 쓰느라 남는 게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웃의 아들은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네일숍은 핑계였습니다. 결정타는 옛 직장 동료 정 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차를 마시는데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토로하더니 훅 들어왔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금매로 나온 아파트를 잡았는데 잔금이 딱 2천만 원 부족하네. 자네 옛날부터 의리 있었잖아. 등기치면 바로 갚을게. 좀 도와주게. 박 씨는 이번엔 덜컥 약속하지 않고 아내 핑계를 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놓으니 아내는 정색을 했습니다. 당신 또 의리 타령이에요?
저 사람 예전에 주식으로 쫄딱 망하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거 소문 다 났어요. 박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다른 동료에게서 정 씨가 빚 때문에 법원을 들락거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듯 한 말이 나를 돈 많고 속이기 쉬운 호구로 광고하고 다닌 꼴이구나. 돈도 돈이지만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나를 돈줄로만 봤다는 배신감이 더 뼈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누군가 연금을 물으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마세요. 물가는 오르지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비 내느라 입에 풀칠만 합니다. 모아둔 돈 좀 있지 않나? 다 옛말이지. 금리도 낮고 집수리하고 뭐하고 나니 남는 것도 없어. 죽는 소리 같지만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 재정 상태는 모호할수록 안전합니다. 굳이 내 패를 보여주어 타인의 욕망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안정감은 남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를 나만 아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재산은 드러내지 않고 자이블로바이 혹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부부지코는 말처럼 말이죠. 두 번째 금기. 왕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자랑하지 마라입니다. 김철수 씨 72세 수자원 공사 지역본부의 과장으로 은퇴했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과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현직 시절 그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렸고 시의원이나 건설사 임원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며 훈장과 표창장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서랍 속 가득한 상장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얻은 훈장이었습니다. 은퇴하던 날 동료들은 김 과장님은 우리 조직의 전설이십니다라며 그를 치켜 세웠습니다. 꽃다발을 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주한 건 견디기 힘든 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와이셔츠를 다려 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발랐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은퇴란 게 꼭 전기가 끊긴 것 같구만. 그가 중얼거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게 아니라 이제 당신 스스로 건전지를 갈아 끼워야 할 때예요. 딸의 권유로 그는 구청 복지관의 사진교실에 등록했습니다. 70대인 그가 막내뻘이었지만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그의 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기업 간부 출신인 그의 무용담을 흥미롭게 들어주었습니다. 대형 수도관 파열 사고를 막았던 이야기, 까다로운 민원을 해결해 장관 표창을 받은 이야기. 사람들은 와, 대단하시네요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신이 난 김 씨는 등산 가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심지어 수업 중에도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이야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진 건 어느 날 봉사활동 중이었습니다. 대학생 봉사자 박군이 행사장 의자를 나르고 있는데 김 씨가 다가와 지적했습니다. 이봐, 의자 배치가 틀렸어. 그렇게 놓으면 동선이 꼬여서 사람들이 못 지나가. 내가 예전에 큰 행사 기획할 때는 도면부터 완벽하게 짰다고. 학생의 표정이 굳어졌고 잠시 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주변 사람들은 민망함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복지관 사람들은 그를 슬슬 피했습니다. 등산 모임도 차 마시는 자리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울해하는 그에게 아내가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또 옛날 이야기 했수?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많이 해서 질린 거예요. 지금 당신은 과장님이 아니잖아요. 심리학에 조명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죠. 당신이 내가 왕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할 때 상대방은
그래서 그게 내 월세 내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우연히 들른 친구의 서예 전시회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은퇴 후 붓을 잡은 친구가 지역대회에서 입상까지 한 것을 보고 김 씨가 물었습니다. 자네 언제 이런 걸 배웠나? 친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지. 옛날 직함 다 내려놓고 백지에서 시작하니 재밌더구만. 옛날 칼은 녹슬어서 못 써.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가슴속에 묻어두는 훈장이지 밖으로 꺼내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패드 드로잉반에 등록해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만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과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배우며 젊은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새 그는 말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실수는 과거의 신분으로 현재의 나를 인질 잡는 것입니다. 성숙한 노년은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참 멋지게 사는 분으로 기억되게 하십시오.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사람은 모여듭니다. 세 번째 금기. 자식 가정사에 대해 섣불리 간섭하지 마라 입니다. 이 선자 여사는 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손 빠르고 입담 좋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여장부였죠. 외동딸 지혜 씨를 시집 보낼 때도 예단부터 혼수까지 일일이 직접 챙기며 내 딸 기죽으면 안 된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결혼하고 몇 년 뒤 사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돈어른, 즉 딸의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 교육부터 반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자 딸 지혜 씨는 친정에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여사는 딸의 눈물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집구석 마음에 안 들었어. 상견례 때부터 거드름 피우더니 네가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야. 너도 지지 말고 딱 잘라 말해. 딸이 친정에 올 때마다 이 여사의 첫 마디는 요새 그 시어머니는 잠잠하냐 였습니다. 같이 흉을 보고 욕을 해줘야 딸의 속이 풀릴 거라 믿었죠. 급기야 이 여사는 경로당에서 이웃들에게 사돈흉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돈네 말이야. 교양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며느리를 종부리듯 한다니까. 그런데 이 말이 돌고 돌아 사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노발대발한 사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 남의 집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모자라 동네방네 내 욕을 하고 다녀요?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전화 한 통으로 두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딸 지혜 씨는 중간에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울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내버려둬. 엄마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나만 더 힘들어져. 이 여사는 멍해졌습니다. 나는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옆집 최 씨 아들 망했을 때 기억나? 최 씨가 어떻게 했는지. 옆집 최 씨 아들이 사업하다 1억 원을 날려먹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최 씨가 길길이 날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넘어졌냐? 일단 들어와서 밥 먹고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묵묵히 적금을 깨서 아들을 도왔고 아들은 재기했습니다. 훗날 아들은 그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믿어주셔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말로 싸워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침묵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그 후 이 여사는 달라졌습니다. 딸이 시댁불만을 털어놓으면 같이 욕하는 대신 손을 잡아주며 말합니다. 고생이 많구나.
그래도 네가 현명하니까 잘 해결할 거라 엄마는 믿어. 놀랍게도 엄마가 반응을 안 하니 딸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졌습니다. 딸이 제 발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가정은 잔잔한 물결과 같습니다. 어른이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은 부부, 사돈, 손주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이 비를 맞고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와 마른 수건을 건네주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당신이 앞장서서 막아준 비바람이 어쩌면 자식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련일지도 모르니까요. 은퇴 후의 삶, 평온과 고독의 갈림길은 통장 잔고나 건강 검진 결과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돈 자랑은 사기꾼과 빚쟁이를 부르고 왕년의 자랑은 사람을 떠나게 하며 자식일에 대한 간섭은 가족의 연을 갉아먹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어떤 모습일까요? 돈이 많다고 으스대는 사람도 과거를 훈장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곁에 앉아 사과 한쪽 깎아주며 그래, 잘하고 있다며 들어주는 사람. 입은 무겁게 닫고 지갑은 기분 좋게 열며 마음은 활짝 열어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따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지혜라는 것을요. 은퇴 후 입을 다스리는 3가지 실천 팁을 드립니다. 돈 이야기는 배우자하고만 하세요. 밖에서는 그저 입에 풀칠합니다 라고 흐리세요. 왕년애라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해로 바꾸세요. 상대를 높이면 내 품격도 올라갑니다. 자녀의 하소연은 그저 들어만 주세요.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말고 믿는다는 눈빛만 보내세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자랑하기보다 공감하기를 선택하는 당신의 노년이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말실수로 곤란했던 경험이나 침묵으로 위기를 넘긴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